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아는 척하는 게 더 나쁘다며 공직사회에 해이해진 기강을 정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업무보고를 단행한 건 결국 국민의 시각에서 송곳 질문을 던지겠다는 의지를 증명한 거죠. 특히 응급실 뺑뺑이로 길 위에서 생명이 쓰러지는 이 잔인한 현실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시스템은 이론일 뿐 현장에선 먹통이라는 그 뼈아픈 지적, 관료들의 안일함에 제대로 비수를 꽂아버린 셈입니다. 골든타임을 길바닥에 뿌리는 이 미친 상황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의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뭐 모를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공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뭐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더 잘 알면 좋긴 하지. 뭐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보건복지부는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네, 많습니다. 네. 닥터 헬기 있잖아요, 닥터 헬기. 네. 지금 뭐더라, 의사 이름이 뭐였지? 뭐였죠? 이국종 교수. 이국종. 백신 네, 아니었고. 아주, 네. 이국종. 네. 그냥 뭐 요새는 아예 군병원으로 가버렸던데. 이 닥터 헬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운영하기 힘들죠. 의사가 탑승을 하기 의사도 타야 때문에 되고 인건 비용이 있고요. 헬기를 유지하는 비용 등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헬기 시끄럽다고 싫어하고. 네,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아무 데나 내리지 말라고 막 반대하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중상으로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지상으로 앰뷸런스 타고 이동하다가 길 막혀가지고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중증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외상 환자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좀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권역을 14개인가 쪼개놨죠. 지금 한 12개, 12개? 14개, 응급은 14개. 네. 네. 그다음에 중증 외상센터도 전국에 몇 개 있어요? 17개가 17개나 있어요.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헬기로 비행기로 수송하는 거는 사실은 금방 되잖아요. 교통체증도 없고. 네. 그러면 14개로 막 쪼개가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헬기로 이송하는 이 중증 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 개로 묶으면 네.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한 5개 광역 단위로 그런 아주 레벨 1 정도의 통합해서? 외상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 더 배치해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 외상센터로 최종적으로는 5개 정도로 나온다. 네, 광역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2개 정도를 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말 안에 들을 걸 했네.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네, 몇 왕왕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정도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거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잼이 걸려서 중증 치료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구급 대원들이 적정 치료 병원으로 분산되게 분산하기 하는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게 응급실로 대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제도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왜 환자와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송과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상황실에서 병원에 대한 매칭과 선정을 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일선에 있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요. 그래서요.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 특히 중증인 경우에는 광역 상황실이라는 데서 병원을 매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광역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 광역 상황실이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해 줄 수 있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죽잖아요, 이 길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것을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 아니,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은 지금은 이제 이 구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정보 시스템을 붙이는 거와 최종 치료를 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의료기관이 다 24시간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순환 당직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시술은 어디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정해서 매칭하는 걸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네.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가 뭔지 무슨 과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병원에 가서 그래도 네. 조금 응급 그 119 대원보다는 나은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안 봐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은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이 환자가 얼마나 위중한지 중증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병원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병원 중에 어디로 갈지 어디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를 119 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광역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매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여하튼 전화를 그러면 걸지 않게. 네. 설명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치한데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그런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작동을 안 한다? 네. 하여튼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 알겠습니다. 119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공무회의에 한번 해주세요. 누가 있어요? 얘기할 사람? 마이크가 안 들어왔네요. 네, 공공보건정책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선진국들도 그 가까운 병원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데 들렸다가 또 접수하고 또 거기서 뭐 이제 검사하고 나오고 하는데 또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송 단계에서부터 구급 대원들이 심전도를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심근경색을 미리 알아봐서 바로 혈관을 뚫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네. 하는 것이 기본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한데 네. 지금 나름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일부가.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광역 상황실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송이 지연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증 환자까지 모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중증 환자가 이송이 지연돼서 생명의 지장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는 일단은 병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거기서 1차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네. 바로 알아봐서 이제 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뭐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네.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네.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